안녕하세요. 이겸의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관계 속 소통, 특히 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관계 초기에 그 비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관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 방식이라는 게 참 접근법이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뭐랄까, 한쪽에서는 심리적인 어떤 필요, 이걸 건드리는 특정 단어의 힘을 막 강조하고요. 네네. 또 다른 쪽에서는 좀 더 전통적이라고 해야 하나? 행동 중심적인 그런 접근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비교해 보면서 그 속뜻을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특정 단어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떤 말들이 상대방, 특히 남성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마치 무슨 감정의 스위치를 딱 켜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던가. 그렇죠. 믿어요. 존경해요.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표현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핵심은 그 말들이 얼마나 진심이고 또 얼마나 구체적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아, 진심과 구체성? 네. 그냥 자랑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특정 성취나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인정일 때, 또 믿는다는 것도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판단이나 능력을 내가 신뢰한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일 때요. 오, 그렇군요. 존경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자체, 인격이나 가치관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고 있을 때, 그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욕구를 채워주는 느낌인데요.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요. 정확해요. 인정 욕구, 또 자율성을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런 기본적인 욕구랑 연결되는 거죠. 그냥 와, 대단하다, 이런 막연한 칭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당신을 선택해요. 나는 느껴요. 이런 표현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떤 맥락일까요? 좀 더 감성적인 건가요? 선택이라는 말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로 당신을 내가 의식적으로 골랐다, 이런 헌신, 가치 부여,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되게 특별하게 들리겠네요. 안정감도 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느껴요, 이거는 상대방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더 직관적인 소통 방식이죠. 예를 들면요? 당신이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감정 표현이 좀 서툰 사람들한테는 이런 접근이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겠죠. 와, 근데 이게 참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말들이 진짜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 아니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무슨 조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조종. 네. 타이밍하고 진정성,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때로는 이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상대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겠네요. 말이 가진 그 심리적인 힘, 참 흥미롭네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행동 중심적인 거요? 아, 네. 그 규칙 이야기요? 네. 관계 초기에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자가 먼저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남자가 좀 주도하게 만들고 약간 쟁취할 대상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이요. 맞아요. 그런 관점도 있죠. 이 접근법은 기본 전제가 남성은 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얻으면 흥미를 잃는다. 네,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도 있어요. 먼저 연락하지 마라. 하하, 네. 연락 와도 바로 답하지 말고 통화는 짧게 하고 먼저 끊어라, 이런 것들이요. 네. 심지어 초기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도록 유도해라,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와, 데이트 비용까지요? 네. 각자 부담하거나 여자가 데리러 가는 행동,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배려가 부족하다,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관점에서는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꽤 계산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통할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이 관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일부러 얻기 어렵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흥미나
그 추격 본능, 이걸 자극한다고 주장해요. 일종의 심리 게임처럼요. 심리 게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즘 시대의 어떤 상호 존중 관계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상대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죠. 어디까지나 이건 특정 관점의 주장인 거고요. 그렇군요. 와, 정말 극과 극이네요. 한쪽은 깊은 심리적 공감을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전략적인 행동 규칙을 말하고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소통은 어디쯤 있을까요? 뭐 오늘 즐거웠어요 라던가 그 옷 잘 어울리네요 같은 간단한 긍정 표현들 있잖아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런가요? 네, 사실 그런 긍정적인 표현들이야말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기본 토대. 네, 앞에서 이야기한 그 깊은 심리적 공감 언어나 아니면 좀 전략적인 규칙들,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 쌓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런 일상적인 긍정이 없으면 글쎄요, 다른 어떤 기술이나 전략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어렵겠죠. 그렇네요. 기본이 탄탄해야 뭐든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다양한 접근법들, 그러니까 심리적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방식과 전통적인 연애 규칙들,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뭘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중요한 건 특정 단어나 규칙을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인간 심리나 관계의 역학,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원리 이해? 그렇죠. 임정, 존중, 자율성 같은 보편적인 욕구를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관계 초기의 그 끌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여러 관점을 아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접근 방식은 정말 다른데도 결국 진정성이 없으면 어떤 소통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 점은 다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아, 결국은 진정성이네요. 네, 그렇죠. 당신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당신의 소통 방식이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관계에서의 소통,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말 다채로운 시각들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언어의 힘부터 때로는 좀 논증적일 수 있는 관계 형성의 전략까지 와, 소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복잡하고도 깊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깊은 유대감이라는 건 과연 보편적인 심리 원리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문화나 어떤 관계 역학 속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게임의 법칙 같은 걸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얻어지는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